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14일인 내일 LA, 시카고 등을 포함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노 킹스데이 시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각 주요 도시마다 현지 경찰들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한 14일 전국에서 예정된 시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백악관으로 향하는 행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주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주최하는 노킹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14일 노킹스는 전국적인 저항의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최 측은 군사력 행사에서 시선을 돌려 최근 이민자 단속에 집중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요일 시내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공공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국장은 법 집행과 시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찰관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밤에는 지역 경찰과 순찰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초 루프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는 2건의 시위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한 건은 경찰청과의 충돌로 17명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시위대 측은 6월 14일 우리는 왕자도 왕관도 왕도 없다고 외치기 위해 함께 일어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800여 건의 시위가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의 주요 시위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데일리 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인디비저블 시카고가 주도합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데스플레인, 마운트 프로스펙, 옥파크, 알링턴 하이츠, 샴버그, 팔레타인, 에반스턴, 바틀렛, 하일랜드파크, 엘진, 네이퍼빌, 라일 등에서 수십 개의 추가 시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242명을 태운 에어인디아의 여객기가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도시에 추락하면서 29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한 명을 제외하고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고 추락 지역 주민 수십 명도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남성은 올해 38살의 영국인 비슈아시 쿠마루 라메시로 여객기가 추락한 뒤 피가 묻은 상태로 구급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를 치료한 인도 현지 의사는 AP통신에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지만 현재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사고 당시 조종사나 승무원에게서 추락과 관련한 경고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추락 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변에 훼손된 시신들이 가득 보여서 무서웠다며 다리를 다쳤지만 최대한 빨리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교통체증으로 탑승 시간에 늦어 참사를 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어제 런던행 인도항공 A1171편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10분 늦게 도착해 참사를 피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하고 이 여성은 휴가를 마치고 거주지인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이 여성은 온몸이 떨리는 느낌이었다면서 지금까지 들려온 소식을 접하니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오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국 핵시설에 피해를 본 데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선제 타격 명분으로 이란 본토의 핵시설 등을 겨냥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당일 이란이 바로 대대적인 안가품에 나서면서 중동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오늘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수십 기를 포착해 이스라엘 각지에 공습 경보 사이렌을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에피데프린 대변인은 이란이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이 100기에 못 미치며 대부분 이스라엘 영토 진입 전에 격추됐고 일부 건물만 파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주 전국의 유명 식료품점과 소매점에서 판매된 여러 브랜드의 계란 수백만 개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80여 명이 감염되고 21명이 입원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리콜된 계란은 모두 갈색, 케이지 프리 계란이며 갈색 인증을 받은 유기농 계란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와이오밍, 뉴멕시코,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 최소 9개 주의 소매점에서 유통됐습니다. 현재도 리콜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브랜드의 계란이 리콜되었고 어디에서 판매되었으며 현재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번 리콜은 캘리포니아주 힐마에 본사를 둔 어거스트 에그 컴퍼니의 여러 브랜드에 적용됩니다. 리콜된 소매용 계란은 섬유 또는 플라스틱 상자에 12개씩 담겨 있으며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유통됐습니다. 유통기한은 3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합병 비율이 탑승 마일리지 기준 1대1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쌓은 제휴 마일리지 합병 비율에는 일부 차등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최근 확정했고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통합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정한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통합 비율이 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